최근 현대건설기계의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한 반면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기계의 주가는 8%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치만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4분기 실적의 악화는 환율이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철이랑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각종 비용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 대비해서보다는 못 났다라는 것 뿐이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많이 잘 나왔습니다. 그동안 현대건설기계는 건설 경기가 악화하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더군다나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데 중국의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매출 둔화 우려가 많이 컸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령 해제 이후에 경기 부양 정책이 앞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데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의 수요가 가속화되면서 예를 들면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뛰어오르고 있죠. 미국의 IRA 그리고 최근엔 유럽판 IR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등 전 세계적인 광물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광물 수요가 확대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바로 굴착기 산업이죠. 실제로 굴착기 산업 전세계 1등 미국의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S&P랑 나스닥이 많이 하락한 데에 대비해서 캐터필러는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채굴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캐터필러의 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광물을 못 사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돈이 있어도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을 견제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 미국의 자동차 회사랑 유럽의 자동차 회사와 협업해서 남미나 호주,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원자재 채굴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급락은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현대건설기계에 굴착기가 많이 투입될지는 아직 의문이긴 하지만 미국 캐터필러사의 굴착기가 그쪽에 많이 들어가도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같은 이슈도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다 보니까 북미 같은 경우도 제조업 리쇼어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건비가 싼 중국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섰다면 이제는 이 인건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공급처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미 쪽 그리고 미국이랑 친한 쪽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도 굴착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가적인 면에서도 현대건설기계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순자산 대비해서 평균값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그렇게까지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굴착기 수요 또한 증가해서 현대건설기계한테 좋은 배경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주의할 점은 현대건설기계뿐만이 아니라 굴착기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캐터필러나 일본의 히타치 그리고 중국의 많은 굴착기 로컬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랑 경쟁해서 충분히 잘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한번 염두해서 투자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